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여름철 도심 하천을 활용한 야간 관광축제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동천변에서 열리는 2025 동천 야광축제는 대형 빛 조형물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행사입니다. 별빛 장미터널과 무궁화 정원 등 다양한 경관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한층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데요. 지역 상권과도 연계해 순천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순천의 도심을 흐르는 동천이 여름밤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31일까지 동천 일원에서 2025 동천 야광축제를 열고 도심 속에서 빛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야간 체류형 여름축제를 선보입니다. 별해는 동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풍덕교에서 팔마대교 구간에 이르는 동천변을 따라 초대형 루미 조형물과 별빛 장미터널, 무궁화 정원 등 야간 경관 조형물을 배치해 도심 하천을 걷는 일상에 색다른 감성과 낭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이번 주말에 열리는 동천 야광 레이스는 사전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참가자들은 야광 소품을 착용하고 동천 야경을 따라 걷거나 달리며 도심 속 여름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넘어 지역 상권과 연계된 상생형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인근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쿠폰 제공과 배달존 운영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동천 야광축제를 여름철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로 키우고 시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순천의 야경과 지역 자원을 결합한 이번 축제는 도심 속 여름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해 냉반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돌봄 인력을 통해 안부 확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라 냉방비와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전남도는 앞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세심한 보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어르신 안부 살피기에 나서는 한편 각종 돌봄과 지원 대책을 통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영암과 강진에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찾아 냉방기 작동 상태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남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어르신 지킴이단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경로당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는 폭염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 9억 5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도내 9,500여 개 경로당에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고흥군이 도서지역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웹 시스템과 배송 거점을 갖추고 섬과 주요 관광지까지 배송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객선에 의존하던 섬 주민들도 생필품과 음식 배달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흥군은 드론 인프라와 연계해 물류 혁신은 물론 긴급 상황 대응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도서 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하나입니다. 배송 대상지는 도양읍의 등량도, 상화도, 하화도 등 도서 지역과 함께 거금 해양낚시공원과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등 체류형 관광지까지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배달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거점 4곳과 배송 지점 11곳을 조성했습니다. 섬 지역의 경우 그동안 정기 여객선 외에는 마땅한 수송수단이 없어 생필품이나 배달 음식 수급이 어려웠던 만큼 드론 배송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주민 설명회를 열고 배달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런 이제 드론 배송이나 이런 것도 더 좀 확대를 하랍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드론들을 많이 개발하고 고흥군은 지역 내 드론 특화 단지와 드론 체험장, 시험 비행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드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일상적인 물품 배송은 물론 위급 상황 시 의약품 등 긴급 물자의 신속한 전달에도 활용 가능해 응급 대응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무안읍 전통시장에서 황토골 토요 야시장을 열고 지역 문화와 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오는 10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형 테마장터가 열리며 시장 일대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매력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무안군은 이번 야시장을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문화를 담은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안군은 무안읍 전통시장에서 황토골 토요 야시장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와 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야시장은 오는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황토골 토요 야시장은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복합형 테마 장터로 기획됐습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체험 요소를 더한 야시장은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공간별로 미식존, 체험존, 공연존으로 구성됐습니다. 미식존에서는 무안지역 농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고 체험존에서는 플리마켓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공연존에서는 버스킹과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번 야시장을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문화를 더한 관광 자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황토골 토요 야시장은 무안의 밤을 밝히는 새로운 콘텐츠이며 지역 사회와 상권을 잇는 의미 있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을 모시고 전남의 K뷰티 산업 경쟁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전라남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한숙경입니다. 저는 순천시 신대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 청년 여성 도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운영위원과 또 예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국 여성 광역대표와 전남도당에서는 K컬처 특별위원장, 원내 부대표 등을 맡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전라남도 화장품 산업 육성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당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들려주시죠. 뷰티 산업은 교육, 기술, 서비스 등 융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바이오, 제약, 문화, 관광 등을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성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남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데 이를 활용한 화장품 산업 인프라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네. 이에 지역의 천연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 육성과 K뷰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라남도 화장품 산업 육성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남이 가진 천연 자원을 뷰티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접근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지는 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만 4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 전라남도의 K뷰티 산업에는 어떤 변화와 또 그동안의 성과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 후에 먼저 전남 화장품 기초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지역 내 기업의 현황을 파악했고요. 화장품 산업이 사단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특히 순천국립대학교는 천연 화장품 과학과의 대학원이 있거든요. 천연 화장품. 예. 네. 근데 그 대학원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이제 특징을 살리면 좋을 텐데, 이제 아쉽게, 대학원에 있는데 학부가 없어서 확장에 한계성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순천대학교의 화장품 과학과에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전남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이제 전남 화장품 인증 제도라고 이제 전남에서 나는 화장품을 인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소재 연구 전담 기관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화장품만 연구하는 곳이 또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야만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세계 속의 중심이 될 수 있는 K뷰티가 1등이 될 수 있는 전남 그리고 순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정말 앞으로 꾸준히 해서 전남이 우뚝 서고 또 여기 우리 지역 순천이 우뚝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조례안에서는 단순 제조업뿐 아니라 뷰티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전남의 K뷰티 산업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전남은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천연 물질이 이렇게 그렇죠. 정말 많고 다양하거든요. 보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순천대학교 천연 화장품 과학과에 관련된 연구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저는 이렇게 다져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장흥에 천연자원센터라고 있어요. 천연자원센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천연물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테크노파크도 이제 인접해 있고,
근데 화학센터도 있어요, 여수에. 네. 이제 천연물질을 화학작용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 있는 화장품을 만들려면 좀 화학과 좀 지역 연결해야 될 거예요. 근처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러죠. 엄청난 이게 자원이라고 엄청난 생각하거든요. 인프라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 다 연계를 한다면 또 교육과 그게 또 접목이 된다면 예. 이게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세계인이 찾아올 것 같아요. 아유, 자신감 있는 말씀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우리 전남이 진짜 세계 속에서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평을 받도록 본의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이 글로벌 중심이 되기 위해 의원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고 계신 전남도 의회 한숙경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여수 광양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당 항만의 역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전남도가 북극항로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열린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축제 운영 수익금 5천만 원과 지역 단체들이 모은 수제 의원금 1,060여만 원 등 총 6,060만 원이 수해 피해자에게 기부됐습니다. 관광객과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이번 기부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이 전남 최초로 ICT 기반 치매 실종 예방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군은 고흥경찰서와 SK텔레콤과 협력해 출입 감지 기기를 설치하고 중증 치매 환자 100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전기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처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전기 배선의 노후화와 과도한 멀티탭 사용은 작은 불씨를 대형 화재로 키우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 꼼꼼한 점검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여수시는 장애인 보호시설 22곳에 아크 차단기 등 첨단 안전 장비를 설치해 전기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보도합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피난 약자에게 화재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 화재는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난 중 하나입니다. 낡은 배선, 과도한 멀티탭 사용, 눈에 띄지 않는 누전은 작은 불꽃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점검과 예방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수소방서는 장애인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 차단기 설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업에는 여수시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22개 장애인 보호시설의 안전장비가 지원됐습니다.
아크 차단기는 전기 배선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화재 감지기와 자동 소화 패치도 함께 설치돼 초기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시설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앞으로도 전기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함께할 때 더 많은 이들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 집의 이단비였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환경 위기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만을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경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ESG가 우리 일상과 소비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올여름은 특히나 푹푹 찌는 더위에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몸소 느낄 정도인데요. 이젠 정말 환경보호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ESG 경영인데요. 기업이 수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환경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이 핵심입니다.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목표인데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자원 순환은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버려지는 원단과 플라스틱 병으로 옷과 가방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서는 인권과 지역사회 기여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성별이나 인종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마지막 지배구조에서는 투명성과 건전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당한 거래를 막아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요.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듯 ESG는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많은 이들이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며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거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상황 속에 ESG는 이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소비를 지향하고 기업의 변화를 요구할 때 ESG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폭염 속에서 왜 이렇게 더울까 생각이 들 때 단순히 에어컨 바람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라탄공예는 자연에서 얻은 식물 섬유를 하나하나 엮어 만드는 전통공예로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예술입니다. 김지희 작가는 이 소박한 재료에 사랑과 추억을 정성스럽게 담아내며 삶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합니다. 마음을 담아 라탄을 엮는 김지희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바람이 되게 뜨겁네. 물결처럼 엮이는 라탄 공예. 라탄은 자연에서 온 섬유로 촘촘한 결을 따라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엮어야 완성되는 수공예입니다. 그 자체로 고요하고 따뜻한 성질을 지닌 라탄은 손끝의 감각과 마음이 그대로 담기는 재료로 일상의 물건을 넘어 기억과 감정을 품은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제게 되게 편안함과 고요함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라탄 작업을 함에 있어서 화려함에 더하기는 빼고 선의 단정함과 선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더라고요. 김지희 작가는 라탄이라는 섬세한 재료 위에 자신의 감성과 이야기를 천천히 엮어갑니다. 엮임의 흐름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단정하고 여유로운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 질서 있는 손놀림과 고요한 집중이 깃든 시간을 이어갑니다. 작업을 함에 있어 보통 2-3시간, 길게는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온전히 손끝에 집중되는 긴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그 작품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고 감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너무 귀엽다. 코 너무 귀엽거든요, 이거. 이 작품은 네. 벌써 만든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오래됐네요. 네, 기존 집에서 이렇게 등으로 사용하던 건데요. 아이와 함께 라탄 작업을 하면서 아이와 같이 색칠했던 작품입니다. 작가는 각기 다른 사람의 취향과 삶에 맞춘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기억을 꺼내고 마음을 표현하며 감정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일상에 특별한 온기를 더하는 라탄의 쓰임을 확장시켜갑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엮어낸 약 1달 반가량을 엮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의미는 너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빛이 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요거는 아이가 그려준 그림인가요? 네, 아예 인형을 놓고 싶어 했었는데 인형이 없다고 사자 인형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무 귀엽다. 네, 너무 옆에 안고 귀여워. 잔다고 네, 만들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기까지 상상을 스케치하고 손끝으로 구현해내는 이 작업은 때로는 마음속 실타래를 풀고 다시 감는 시간의 반복입니다. 얼마 전 엄마에게 추억의 바구니를 정성스레 한 땀 한 땀 엮어드렸어요. 엄마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추억의 물건들이 서랍 구석구석에 있는 걸 보고 엮어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엮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김지희 작가는 라탄이라는 고요한 재료 위에 사랑과 추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엮어냅니다. 완성된 바구니는 삶의 이야기를 품은 따뜻한 선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 감정처럼 이 작업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잔잔한 온기를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뜨거운 여름 기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희망과 활력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가는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